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기적 같은 책 부의 법칙 네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부의 법칙.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런 주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해 보면 그들 대부분이 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과 부에 대한 자세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돈에 대해 대부분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돈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면서도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모순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돈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모순된 목표를 갖게 하고 모순된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다. 내가 부의 원리를 널리 알리는 목적은 사람들을 실패와 가난과 기타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궁리한다.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일 때에 증가하게 돼 있다. 마이크 토드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았다. 파산했을 뿐이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파산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게 왜 중요하다는 것인지 사실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발상과 흡수의 법칙이 바로 돈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고 경멸하는 것은 우리를 배척하게 돼 있다. 돈도 그 원리대로 작용한다. 돈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돈은 계속해서 불어난다. 반면 내가 가진 돈이든 남의 돈이든 돈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품에서 돈을 밀어내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의 발상과 흡수의 원리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작용한다. 돈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경제력 또한 증가한다. 반면 조급해하거나 왜곡된 태도를 지닌다면 돈을 벌어들이기는커녕 만사가 제대로 풀릴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돈 역시 그에 대한 담례로 우리에게 이끌리게 돼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돈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생에서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좀 가졌다고 자만하거나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발상과 흡수의 원리에 따라 세상살이가 진행됨을 알아야 한다. 즉, 마음속의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부의 황금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충분한 몫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 또한 누가 유산을 상속받았다든가 큰 행운을 거머쥐었다든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축하해 줄 줄 알아야 한다. 돈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만이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돈에 대한 그릇된 태도는 그릇된 결과를 불러들일 뿐이다. 존 디 록펠러 주니어는 돈의 용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배고픔을 채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막에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에 생명을 주기 위해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돈은 자꾸만 퍼져나가려는 확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돈이 활발하게 돌고 돌아야 사회가 번창할 수 있다. 불경기와 경기 후퇴는 탐욕스러운 돈의 축적에서 기인한다. 국가 경제가 활발한 돈의 순환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부도 활발한 돈의 순환에 달려있다. 이는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태도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러 늘어놓으려고 한다면 늘어놓을 상황만 계속 만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동정과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다짐해보자. 이 어려움은 다 지나갈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 그렇게 하면 성공에 대한 원대한 희망을 더욱 굳세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어떤 종교에는 돈 만드는 방법이란 게 있었다고 한다. 그 비술을 배우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돈을 얼마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정확한 액수를 정한 다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해야 하는데 마치 그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향해 원하는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게 그것을 달라. 이 명령이 실현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한다. 물론 고대의 허황된 전설에 불과하지만 부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 마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풍부한 돈을 요구할 만한 권리와 특권을 갖고 있다.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하는 돈의 양을 마음속에 그리고 확신하기. 이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명확한 생각은 명확한 결과를 위해 길을 열어주게 돼 있다.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돈을 버는 능력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는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돈은 부의 사고 습관을 사랑하며 그것에 풍부하게 보답한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일하라. 노동이 부로 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면 왜 진작부터 앞부분에서 다루지 않았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수가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럴까? 성공과 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게 일한다 해도 실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성공과 부에서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의 부를 불러오려면 먼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와 성공을 이루고 나아가 지속적인 만족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루려면 앞에 나온 부의 원리들이 꼭 필요하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향해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특정 결과를 향해 건설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불필요한 반대 요소들은 도태되게 마련이다.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에 생각을 집중하면 옹졸한 생각이나 격한 성질, 파괴적인 감정, 실망과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생각의 발전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좌절과 경제적인 궁핍, 불만과 불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꿈꾸는 풍요와 부, 마음속에 그려놓은 성공의 이미지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 내내 유익하고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날 있을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짐한다. 나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실망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때에는 아무것도 나를 이기지 못해 완벽하고 올바른 결과가 즉시 나타날 것을 믿는다 라고 선언한다. 하루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내일을 준비한다. 나는 이제부터 편안한 잠에 빠진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드린다. 나는 편안히 쉬고 내일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것이다. 불만스러운 직업이나 환경을 놓고 불평만 한다면, 실망과 실패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면 발전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불굴의 자세를 취하고 모든 상황이 이미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만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 간단한 물리학의 원리를 기억하자. 우리 오감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온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원리 말이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렇게 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만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를 기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꿈을 너무 높이 잡은 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걱정 또는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성공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의 외모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남들에게도 내가 성공하고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 의심과 걱정을 극복한 사람은 실패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타인들 역시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의 성공에 대한 타인의 확신과 기대로부터도 분명한 이득을 거두게 될 것이고, 더불어 성공에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성공의 사다리 맨 밑에 머물고 싶지 않으면 빈곤 취향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질투와 옹졸한 비난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감하게 벗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의 사다리 맨 위에는 빈자리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부정적인 생각에 끼어들고 싶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사실 하나를 상기해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동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그러한 건설적인 태도와 행동, 반응에 굶주려 있어 거기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일이란 놀이가 가장 고도로 표현되는 형식이라고 한다. 일이 유쾌한 활동인지
힘든 노동인지는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과감하게 새로 출발해보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다음의 공식을 확신하고 실천한다면 자기를 표현하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지 그 내용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에 그린다. 2.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는 그 소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목표가 이미 현실화된 것처럼 생각하라. 원하는 결과를 마음으로 확신하고 소유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실현은 더욱 촉진된다. 3.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 에머슨은 만사에는 다 저마다의 값이 있고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인내하는 것은 곧 마음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다. 4. 마음속으로는 진정 원하는 다른 일을 꿈꾸고 있다 해도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꾸준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만 그대로 멈춰 서 있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불을 공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